네,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대치동 독서법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좀 이게 이제 많이 저를 알린 책이 됐고요. 최근에 리마케팅 하라라는 책은 앞에 있는 건 이제 브레인 독서법이라는 책의 그 내용의 구조를 짰다면 그걸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새로 풀어낸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책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제 그 좀 뭐랄까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제가 보니까 독서가 연결되지 않은 강사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들과 어떻게 다른 독서법이 브레인 독서법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RM이 책을 되게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하죠. 여기 오실 정도 되신 분들은 꽤나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로 예상이 되는데요. RM이 좋아하는 책들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워낙에 책을 많이 읽어서. 사실 BTS의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 인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가득하죠.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 RM하고 JK 맨 막내가 누구죠? 정국. 예. 정국하고 둘의 관계가 데미안에서 이렇게 좀 모티브를 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하고 그다음에 총균세를 또 그렇게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균세는 그 인종차별에 대한 되게 새로운 시각이잖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가득한 미국에서 환경이 미국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을 뿐 인종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뭐 이런 모티브를 되게 줬었는데 그게 이제 BTS의 세계관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제가 리더들의 그 독서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RM은 뭐 그 BTS의 리더기도 하죠. 세계적인 뮤지션의 리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가 본인이 이제 좋아하는 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년 동안의 고독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대학 때 장자의 이제 여러 가지 우화들을 읽고,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 정상이고 반은 요 최근에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트위터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계시는 그러나 이제 그런 힘든 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을지 트럼프한테는 좋을까요? 네, 하여튼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책. 일론 머스크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맞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프랭클린 자서전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네, 그리고 요 테슬라 자서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직류전기를 만든 게 에디슨이라면 교류전기를 만든 게 테슬라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회사 이름도 테슬라를 짓기도 했죠.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원래 전기차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주선을 쏘아 올리려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기차로 전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네, 누군가요? 제프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가 굉장히 책을 많이 읽죠. 원래 또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하시기도 했고, 제프 베조스 하면 또 따라오는 세트처럼 묶이는 책이 하나 있죠. 요 남아있는 나날하고, 요 위대한 기업,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인데, 남아있는 나날은 가조 이시그로라는 일본계 영국인이 쓴 책인데요. 이게 소설이에요. 근데 제프 베조스는 본인의 영감은 이런 그 사회과학 서적이나 기술서보다 문학 소설 이런 데서 더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세요. 이게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책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안소니 홉킨스인가요? 그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셨는데 읽어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제프 베조스가 언급을 많이 하는 책인데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플라이 휠이라는 개념이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사업을 한번 돌려서 이게 어느 정도 수익 구조가 나면 멈추지 않고 다음 쪽 그 바퀴를 돌려서 바퀴죠. 플라이 휠이 다음 쪽 바퀴를 돌려서 연결시킨다. 얘기가 사실 여기
이 책에 처음 등장해서 제프 베조스가 짐 콜린스를 불렀대요. 야, 이거 너무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우리 직원들한테 강의 좀 해주시죠 라고 해서 강의를 다 듣고 아마존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가 올해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이 플라이 휠. 네, 서로 윈윈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는 책 리오 왕하고 혁신기업의 딜레마, 이 책도 빼놓을 수 없죠. 리오 왕 보면 세계를 다 가진 사람이 딸내미들을 잘못 관리를 아니라 마지막 딸한테 너무 홀대를 하는 바람에 꼬이죠. 굉장히 꼬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따 뒤에 그 스티브 잡스 얘기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혁신기업의 딜레마는 명작 중에 명작이죠. 제가 다른 어떤 책보다 여기 오늘 소개해준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데 추천은 잘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한 100페이지 정도는 재미가 없는데 그 뒤부터는 아주 유용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클리튼 교수가 돌아가셨는데요. 책은 아마 앞으로 10여 년 이후에도 계속 읽힐 만한 명작 아닐까. 전체적인 현상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죠. 수입을 하려고 대통령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모비딕하고 사피엔스 이런 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모비딕은 고래 얘기죠. 고래잡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왜 재밌을까? 재밌어요. 요건 뒤에 이제 얘기할 책과도 연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피엔스 명저죠. 자,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은 팩트 플리스하고 위대한 개츠비 이 두 가지 책을 좋아하고요. 위대한 개츠비는 앞에서 소개했던 그 모비딕하고 연결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이게 기회가 되면 제가 대치동 독서법이라는 책에 이걸 연관관계를 되게 잘 설명했어요. 브레인 독서법을 설명하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우리 학생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팩트 플리스도 굉장히 좋은 책이죠. 요즘 많이 읽고 있는 책이고요. 제가 리마케팅 하라를 쓰면서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은 책이에요. 이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자,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성공이 가장 두려운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성공했다고 계속 성공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또 책 많이 읽는 걸 유명한데, 자, 유명인들의 책들을 지금 많이 봤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보다 책 더 많이 읽으시고 더 훌륭하게 이제 좀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왜 안 돼 있을까요? 행동을 안 해서 그 행동하는 방법을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는 세상에는 책만 읽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것 어리석은 거죠. 반대로 책 안 읽어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YG의 양현석 씨는 그죠? 그분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대요. 태어나서. 춤에 빠져가지고. 물론 그래서 지금 좀 약간 기울어지시긴 하셨죠. 원래부터 사실은 조금 위태위태했는데 책을 전혀 안 읽었어요. 말하는 거 보면 뚝뚝 떨어져요. 이런 게 사실은. 그러면 관련 독서와 성공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왜 우리는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고 적어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할까?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맹자에는 이런 얘기 있어요. 유관불용즉 모색죄의. 지금 앞에서 사실은 제 앞에 계신 분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북튜버도 계셨고 교수님께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3가지 법칙, 4가지 법칙, 7가지 법칙. 근데 그걸 딱 여러분이 듣고 이 강의장을 나가는 순간 다 날아가요. 길을 누군가 내주죠. 좋은 책을 읽어라. 또 좋은 책 쓰시기도 하고 설명을 많이 해줘요. 또 필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덮어놓고 딱 버려요. 그리고 한참 후에 찾죠. 사진을 찍었잖아요. 강의할 때 막 사진 찍으세요. 한참 후에 한 달 뒤에 보죠. 이거 왜 여기 있지? 지우죠. 유관불용즉 모색죄예요.
좋다고 얘기를 다 들었는데 행동을 안 해. 맹자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 사람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여기 강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길을 내주는데요. 그 길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길은 곧 막힙니다. 잡초가 다 쌓여서 그 길은 없어져요. 예. 오늘 이게 추억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한테 달렸는데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사람의 뇌는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는 것도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감각 피질을 통해서, 측두 통합 피질을 통해서, 전두 통합 피질을 통해서 운동 피질로 나갔을 때 이 기억과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 뇌 속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 피질이 있으니까 생물 시간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데이비드 콜브 박사가 다른 용어, 약간 전문적인 용어로 바꿨어요.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가설, 활동적 실험입니다. 이 프로세스대로 머리에 들어가서 정보가 다 돌아가야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보신 분 계세요? 다 만들어 보셨나요? 레고를 만들면 우리가 두뇌 개발에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럴 법한가요? 진짜로? 자, 레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고를 사셨어요. 인터넷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셨어요. 네이버에서. 딱 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지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뜯어도 보고 안에 설명서도 읽어봐요. 구체적 경험이에요. 와, 이 인터넷으로 본 거랑 똑같네. 옆집 애가 써놓은 거랑 똑같네. 근데 요거는 뭐 닌자고나 이런 만들어진 키트가 아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이게 구체적 경험이에요. 우리가 만져보고 뜯어보는 거죠. 성찰적 관찰이에요. 예전에 한번 만드셨습니까? 성찰해서 그걸 다시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레고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집을 만들었는데 이번엔 자동차를 만들까 어떨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가설이에요. 아직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추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들 때 잘못 끼우면 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것, 스패너 같이 생긴 빼는 것도 한번 옆에 준비해 놓고 색깔별로 구분해 놓고 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별로 구분해 놓으면 조립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면 이게 활동적 실험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로 간대요. 그런데 레고를 반드시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완성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당근마켓. 거기서 사면 구체적 경험에서 그냥 활동적 실험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네. 두 사람이 여기 계시는 분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레고를 가지고 있어요. 집에 엄청 많은데 여기 직접 만드셨고 왜 목이 메죠? 여긴 직접 만드셨고 여긴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결과물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창의력은 다를 거예요. 그죠? 책을 읽는 것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짜 독서인지도 몰라요. 레고를 당근마켓에서 사면요. 자, 북투버가 되게 재밌어요. 북투버 하나 보면 청균세 다 읽은 것 같잖아. 청균세는 안 읽고 유튜브 그렇게 하라고 그 북투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 마지막에 북투버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제가 설명을 재밌게 했다고 해서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꼭 책을 읽으십시오. 하는데 책을 주문을 하고 다음 책을 또 유튜브로 보지. 네, 내 프로세스로 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독서 아니에요. 그 향만 맡은 거야. 저는 예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런 책을 만화로 봤다니까요. 만화로. 근데 혹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신 분 계세요? 서간문이잖아요. 편지로 샤롯테랑 베르테르랑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만화로 그려요? 그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서간문이 줄 수 있는 이 느낌은 만화나 유튜브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유튜브로 떼었다고 그 줄거리 대충 아신다고 햄릿도 그런 식으로 읽으셨잖아요. 안 된다고요. 책은 먼저 이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책을 읽은 건 독해적 사고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돌아서 사실적 사고까지 가셔야 돼요. 레고 만들기처럼 여러분이 그냥 유튜브 보고 책 한 권 떼는 건 당근마켓에서 레고 사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읽으라는 말이냐? 이런 내용들이 아마 이제 제가 선물로 저희가 준비한 책에 이 브레인 독서법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데 요 사례도 아마 비슷하게 등장해요. 팀 쿡이 누군지 아시죠? 네, 애플 CEO죠. 요걸 읽고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보셨던 그분이 있었잖아요. 그 리오왕 좋아하고 혁신기업의 딜레마 좋아했다는 그분하고 이분하고 보면 너무 각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애플바이 하나로서 너무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애플스럽지 않은 사람이 사장인 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그 애플에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단 주식이 3배 이상 주가가 올랐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이렇게 제공 정보기관에 CIA인가요? FBI에 제공하지 않게 되게 안 된다. 이게 고객 정보라고 해서 안 내주고, 우리나라는 카카오에서 다 내주는데 안 내주고 막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외국에서 일하는 하는 사람들의 그 배려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 사람 책을 읽고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 하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되게 창의적이죠. 또 어때요?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독설가. 또 오래돼서? 잘 모르세요? 스티브 잡스? 단순하다? 단순한 패션. 똑같은 옷만 입는다죠? 예.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네, 또. 스티브 잡스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예요? PT 엄청 잘하죠. 또 아집 센 사람. 또요. 쫓겨났다가 다시 왔어요. 다 부정적인. 또요. 또 없어요? 심플한 디자인. 심플한 디자인. 디자인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처음으로. 또 하여튼 이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아. 그죠? 아, 그래요? 왜요? 갤럭시 쓰나요, 걔네는? 아니, 그게 아니라 책을 보라고. 네. 좋아요. 하여튼 일반적이지 않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누군지 몰라. 그리고 PT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독서를 해본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주라기 공원에 나오죠, 이 아저씨. 예. 돈에 저 있다. 또요. 그냥 일단 핵심적으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요, 저는 왜 이런 창의적이라고 할까요? 창의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 지극히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CEO로 앉혔을까요? 네?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완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좋아요. 북한의 김정은 보면 김일성 같지 않아요? 그죠? 김일성 사진 못 봤지만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김정은 보면 김정일 이렇게 약간 라인이 비슷하잖아요. 시진핑 하면은 약간 마오쩌둥이랑 비슷하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지네끼리 해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결이 다르잖아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CEO를 안 세우고 전혀
느낌이 다른 사람을 세웠을까요? 창업군주와 수성군주의 사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방원과 세종 관계. 이방원과 세종. 이방원이 창업주예요? 아, 창업주라고 볼 수 있죠. 아, 사실 이방원이 세웠죠. 사실 그 나라는. 그리고 세종. 그런. 아, 또요. 오늘 되게 훌륭하신 분들 오셨네. 애플이라는 그거보다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거 더. 그러니까 그 아. 제품보다 아. CEO가 더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지금 찝으셨어요. 이방원하고 세종.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보통 김정은 같으면,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을 그냥 세우고 싶을 거고, 다 이렇게 맷집이 비슷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사람을 세웠고요. 심지어 죽기 전에 아주 정상적으로 다 모든 세팅을 끝내고 죽었잖아요. 10년 전에 췌장암이 걸려서 내가 곧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완전히 케어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CEO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확신이 있을 거다. 사례가 있을 거다. 근데 제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건 좀 너무 다른 거죠. 김일성, 김정은 이런 느낌이라. 근데 지금 세종하고 이방원 이거 비슷한 사례 같은데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이건 강한 확신이 없었으면 이런 작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사장이라고 하면 나랑 결이 비슷한 이건희 이재용 약간 결이 비슷하단 말이죠. 살펴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몇 살에 죽었죠? 56세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자기가 얼마 못 산다는 걸 알았는 게 47이야. 그때부터 CEO 선별 작업에 들어갔는데 10년 동안이면 마음이 엄청 많이 변할걸요? 이 사람 진짜 CEO로 만들어도 될까? 게다가 얘는 진짜로 조속으로 생각이 변하는 애잖아요. 애는 아니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년 동안 이 사람을 내정해서 관리를 하고 케어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56세에 죽은 또 다른 사람을 한번 살펴봤는데 누구일까요? 카이자르. 좋아요. 오늘 이렇게 바로 맞추시는 경우 전 세종 이방원하고 세종부터 사실 살짝 감동받고 있는데 56세에 죽었어요. 블루투스 칼에 맞아 죽었죠. 네. 근데 이 사람은 좀 닮았지 않았어요? 그 로마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세계를 정복한 세계의 제국주의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리고 되게 창의적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분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사인 던져졌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멘트도 끝내줘. PT 이런 거 해도 되게 잘했을 거고 창의적이야. 게다가 애플의 싸움 무기는 뭐예요? 디자인이잖아요. 이 사람 싸움 엄청 잘했어요. 전투에서 맨날 앞장서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다 평정했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10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러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스스로가 로마가 공화정으로 이렇게 3명이서 돌아가는 체제였는데 삼두정치 했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되겠다고 떠들고 다녔거든. 욕망이 이렇게 생기나 봐요. 시진핑 같이. 그래서 10년 전부터 후계자를 양성했습니다. 후계자 누구죠? 이 다음에 왕 된 사람?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는 이 사람 56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몇 살에 죽었죠? 80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네, 아주 병약해. 딱 봐도 싸움 같은 거 되게 못하게 생겼죠. 싸움 절대 1도 못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 적이 많아. 완전 또라이야. 인생 말종이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 근데 이렇게 해서 나라를 확장을 시켰는데 이거 유지는 못할 것 같아. 내 성격에. 예, 그러면서 얘를 10년 전부터 키웁니다. 후계자로. 아우구스투스를. 그런데 싸움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살벌한 세상에 싸움 못하는 장수가 어떻게 로마 제국을 유지합니까? 그래서 붙여놓은 게 누구예요? 아그리파.
미술실에서 많이 보셨던 그 대생이에요. 예, 얘 싸움 되게 잘해. 10년 전부터 얘네 둘이 숙식하면서 내가 얘를 왕으로 만들 거니까 너 얘 케어해줘. 요렇게 장려를 했어요. 쭉 보고, 야, 그러니까 너 좀 반푼이 같잖아, 그죠? 아, 야, 네가 창의 크리에이티브는 네가 책임져라. 내가 너무 또라이 같고 이 애플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내가 태우고 왔는데 다음은 로마처럼 대대선선으로 한 500년 쭉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브레인 독서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책을 읽었어요. 성공 전략이 정말 궁금하고 이 사람을 왜 스티브 잡스랑 너무 다른 CEO를 만들었을까? 아, 그리고 여기서 우린 여기서 책 덮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려보는 거야. 아, 이거라도 읽으면 다행이야. 읽어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허당은 아니더라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생겨야 돼요. 덮지 마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블로그든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가 왜 얘는 김정은 같은 애를 안 하고 이렇게 비리비리한 애를 CEO를 했을까? 도대체 뭘 믿고 죽어가기 전에 10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이 있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도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스티브 잡스냐, 내가 팀 쿡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브레인 독서법이에요. 책뿐만 아니라 뭐든지 오늘 강의 듣고 끝나시는 것도 집에 가서 노트 탁 덮고서 집어 던지고 핸드폰에 있는 거 왜 찍었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좀 정리하시고 오늘 딱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죠. 자, 제가 둘 셋 하면 요거 큰 소리 한번 따라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 참고서의 이름이 바로 책이다. 언제나 책 속에 길이 있다. 마치겠습니다.